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상무님하고 얘기했었을 때 아마 시장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뭔가 약간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확실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오늘 시장 포인트도 사실 지난주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쉬는 모습이 역력히 느껴지죠. 쉬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지난주와의 차이점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중인데 이 올라가는 차트에 이 얻어타는 느낌을 좀 받았다라면 이번 주에는 이 올라와 있는 좀 편안해진 차트에 이 살며시 좀 놓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올라가는 차트에 얻어타면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차트가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휘고 있죠. 5일선부터 좀 휘고 있는데 이 올라와 있고 좀 누워 있는 차트에 얻어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편안해졌지만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2,50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이 5일째 어떻게 보면 좀 멈춰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늘 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은 3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급에 크게 상관없이 지수는 좀 많이 묶여있는 듯한 오늘 상승폭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데 어찌됐든 좀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gat혀있는 이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이 121선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묶여있습니다. 2,525포인트 정도에 있는 이 121선이 상단을 좀 막고 있는 이 저항선의 모습을 작용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모멘텀이 사실 없죠. 하락할 모멘텀도 없지만 하락할 이유도 없지만 상승할 모멘텀도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시장이 나빠 보이는 시장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어젯밤에 미국 국채금리도 좀 떨어졌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이 상승도 하락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이 몇 달 전 제가 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었던 이런 모습들과는 좀 다르게 지금의 고민은 좀 행복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옆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고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거 뭐 기간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횡보하다가 방향을 딱 잡고 이 한쪽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횡보라면은 이제 이평선들이 우선 모이게 되죠. 지금 이평선들 잘 모이고 있죠. 2,500선 정도로 대부분 다 2,500을 향해서 21선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121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2,500 정도에 아마 모일 텐데 모인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해서 위든 아래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길을 모으고 있는 듯한 그런 차트가 당분간 좀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은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겠는데 지금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진 않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 금리에 대해서 언제 인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금리 인상은 우선 확실히 멈췄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많아진다.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인데 근데 그러면 횡보를 일주일 할 거냐 아니면 한 달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할 거냐 이런 횡보에 대한 기간에 대한 차이만 있는 상황이지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뭐 매매도 돌아가고 막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산타레일리를 좀 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 시장의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뭐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그동안에 어마무시한 강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는 있는데 하락폭이 사실 장중에 더 많이 떨어졌었죠. 더 많이 떨어졌다가 하락은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은 별로 나쁘지 않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 좀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뭐 게임주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로봇주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이 한 7% 정도 이상 올라가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HPSP
이 HPSP도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37,500원, 38,000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잡고 몇 달을 정말 횡보하는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4만 원까지 뚫어버리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굉장히 강하죠. 13%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이 종목들 상승하는 데서 좀 느껴지죠. 지수는 많이 못 올랐지만 종목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게임주들, 로봇주들까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뭐 삼성전자 소폭 오릅니다. 삼성전자 소폭 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못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 많이 오르면 지수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 많이 오르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럼 반도체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못 오르면 하고 생각해 보면 반도체 장비주가 좀 더 만만해지죠. 이제 지수를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장비주들의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 외의 종목들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조선주들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던 오늘 조선주들이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2%, 삼성중공업도 지금 4.85%, 조선주도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죠. 이 사실 조선주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반도체 장비, 로봇주들 공통점이 별로 없는 섹터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찾아본다라면은 조선주들의 특징들은 가격이 좀 싸다라는 점. 그래서 올라도 지수가 올라도 주가가 올라도 지수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게임주도 그렇고요. 게임주도 이 반도체 장비주들,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가면 지수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 종목별로 좀 올라갈 때는 지수의 영향을 좀 덜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는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 아래로 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거나 밸류에이션이 좀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횡보긴 한데 상승 가능성이 높은 횡보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예전에 비해서는 종목 선택을 할 때 고민할 게 좀 많이 줄었다라는 점도 부담감을 덜어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전략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종목 선택을 할 때의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기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격이 부담이 좀 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 부담이 좀 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삼성전기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도 지금 5.21% 올라가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가격이 우선 좀 쌉니다. 삼성전기 지금 이 몇 달만 놓고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쭉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면 가격이 지금 아래쪽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이 박스권 이전에 사실 22년도 바라보면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던 주가가 물론 뭐 한 11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적도 있지만 14만 원 정도에 있다라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들도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죠.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게임주들도 부담이 좀 덜하죠. 사실 반도체 장비주랑 로봇주가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많이 깨지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 건설주들도 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찍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간다. 건설주가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바닥 확인했고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대형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가격이 매력적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이유가 지수를 좀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지수가 묶여져 있는 상황이면 이 가격이 좀 싼 종목 중에서 일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지금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시장에서도 봐야 될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은 좋습니다. 당분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좀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뭐 유럽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FMC 위원들 중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페드와치가 같은 그런 언론기관에서도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은 좀 갇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빨리 나오면 조금 더 빨리 돌파할 수 있고 좀 늦게 나오면 좀 더 횡보를 오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모멘텀은 좀 부대한 상황이다. 근데 오늘 사실 장 분위기는 좋거든요. 오늘 분봉 보면 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차트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고 어느새 지금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런 모습들 본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 도리어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 사실 오늘 가격이 싼 종목을 제가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싼 종목만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가 좀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유동성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라든지 게임, 뭐 반도체 장비, 바이오, 로봇주들까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이번 주에 PCE 물가지수 나오고 ISM 제조업 PMI 나오는데 PCE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물가가 좀 더 높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 조정받을 수 있는데 목요일 날에 이 지표와 이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 높은 종목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긴장만 하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물가 지표가 높이 나오면 뭐 안 되겠지만 그러면 조정받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죠, 지금. 우선 국제 효과가 잡혀 있다라는 점이 물가를 많이 올라가지 않는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올라가봤자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조금 올라간 정도면 시장 분위기는 지금은 시장 우호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악재를 반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짧게 단기간에 좀 제한된 그런 폭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들 뭐 물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지표 잘 봐야 되겠지만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동성 민감도라는 게 저는 딱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나 게임, 바이오, 로봇 이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힘있게, 좀 변동성이 좀 있게, 오늘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소형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코스닥 시총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들 올라갑니다만, 사실은 코스피에서 카카오도 그렇고요. 뭐 네이버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들인데 둘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싸고요. 유동성 민감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이 조정이 좀 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들 중에서 가격까지 좀 싸다라 그러면은 좀 더 좀 편안하게. 하지만 주가가 어마어마한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탄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다. 우호적인 환경은 맞으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격까지 좀 싸다.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대신 탄력도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안에서 포트 비중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과 유동성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